코센코어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3434달러, 이더리움 2091달러, 여전히 같은 가격대의 비트코인입니다. 오늘 새벽 미 연준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대다수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였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인플레이션의 시작은 단순히 미국 내 통화 정책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향은 미쳤겠지만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기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은 본인들의 통화 정책과 의지로 어느 정도 억압은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죠. 크립토 토탈 마켓캡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체 시총을 나타내는 차트이고 트레이딩 뷰에서 토탈을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1.3T 부근을 박스권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거의 1.082T까지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과거 2.15T를 생각했을 땐 절반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략은 여전히 1.5T를 넘는지 지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하방으로 1.082T를 이탈하게 된다면 1T 그리고 심리적 지지선인 1T가 깨지게 된다면 0.8T까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포탐욕 지수는 12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를 경험하며 정부와 시장에선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확실하게 규제가 필요하다부터 시작하여 이 시장은 여기서 끝나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이 시장의 미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야기 드리듯 시장은 여기서 조금 더 가격을 빼야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잘 지켜보자고요. 5월 18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피트입니다. 날이 흐릿합니다. 비가 오는 곳도 있다고 하니 다들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3연임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푸틴은 나라의 헌법까지 제정하며 3연임에 성공을 하였고 그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하여 전쟁을 시작한 셈이니까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속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을 앞세워 다른 나라들보다 코로나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썼다, 방어를 잘했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었죠. 하지만 현재 중국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각 주요 도시들이 봉쇄령이 이루어지며 봉쇄가 실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조만간 봉쇄가 끝난다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생각보다 3연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공산당 비판 컨텐츠들마저도 검열 강화에 들어간 상황이니까요. 이제 중국은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선 흠이 난 셈이죠. 그리고 5월 17일 인민일보에선 큰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시진핑 주석이 없었죠. 3연임을 앞둔 지금 분명 중국 내부에서도 권력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속 불법이었던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마저도 급속도로 2위까지 치고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말은 곧 법이나 다름없는데 말이죠. 현재 중국 내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정말 중국 내부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3연임을 앞두고 반란 세력을 솎아내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변화를 지속시켜봐야 하고 세계 정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두 나라 모두 안정적이진 못하다는 뜻이죠.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1300만 개의 이야기 중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참 투자하기 힘든 요즘입니다. 그럼 역시나 오늘도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최근 주봉에서 거래량이 꽤 나와준 만큼 오늘은 주봉 차트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현재 주봉상 지난주 거래량이 최근을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이 나왔음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큰 음봉 거래량 이후에는 이에 상응하는 양봉 거래량이 나오며 V자 반등 형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거래량은 아직 지난주 거래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거래량을 동반한 주봉 음봉은 저점 근처를 한번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저항선이 3만 달러 위부터 존재하고 이번 하락이 작년 11월 고점부터 이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큰 반등 없이 꾸준히 지속 횡보 하락한 점, 그리고 이러한 반등 없는 하락으로 인하여 생긴 기울기가 다소 높은 빨간색 메이저 저항선이 큰 저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단기적으로
기준으로는 단기 저점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나 빨간색 저항선 부근인 48,800달러 부근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면 결국엔 중장기적으로는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28,800달러부터 2만 달러까지 구간은 강력하게 지지될 만한 매물대가 없어 각별히 조심하는 부근임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움직임 자리에서는 큰 하락이 추가적으로 동반되어 하락 장세가 빠르게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마치 코로나 빔 때처럼 엄청난 하락이 3주간 진행이 되고 2달에 걸쳐 회복이 되었듯 말이죠. 각종 공급망의 부재로 인한 인플레이션, 원자재 상승,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강한 금리 인상 및 긴축을 언급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인 만큼 장세가 지속 하락이라면 긴 시간 힘들게 하지 말고 빠르게 큰 하락이 온 후 빠르게 반등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장세의 전환 언제 이루어질까요? 힘들지만 잘 이겨내자고요.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고인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